2019년 위험물 산업기사 1회 관연도 출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일반항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한번 읽어보면 할로겐화 수소의 결합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옳게 표시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시다시피 할로겐족 하게 되면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아스타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물론 얘는 취소 또는 옥소라고도 읽는 거고 얘는 플로린이라고 요즘 읽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불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할로겐족 원소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원자번호 9번이고 17번이고 또 35번이죠. 자, 2개 7개 되겠고 2개 8개 7개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렇다면 플로린 불소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상 염소하고 비교했을 때 플로린의 경우가 전자를 당기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수소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HF가 되고 이 경우는 HCl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누가 더 강하게 끌어당길까요? 당연히 가까이에 있는 염소보다는 껍질수가 적은 불소가 더 가깝게 더 강하게 결합하려고 하겠죠.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위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보기 3번 중에 HF 그리고 HCl 그리고 HBr, HI 이런 순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을 좀 봐야 되는데 칼칼나마, 아라, 철리 요거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칼륨의 경우가 가장 이온화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을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기 1번에 보시면 Pb, 납이죠. 납과 아연이 반응을 하면 아연 이가 플러스와 그리고 납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하고 아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납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이 위치에 있고요. 아연의 경우에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원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반응성이 좋은 거죠? 당연히 아연이 더 좋은 거죠. 따라서 아연이 이온화가 되고 납은 석출되는 이 반응식이 바로 정반응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서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서열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크카나, 마알연, 철리, 성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또는 칼칼라마, 아라, 철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반응성이 크면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된다. 바로 요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셔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하게 되면 CH3OH가 되겠고 에틸알코올하면 C2H5OH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다른 시험관에 들어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은 뭐냐? 자, 이 경우에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것과 요오드의 혼합용액을 넣고 가열시켜 보게 되면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황색 침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메틸알코올의 경우에는 침전물이 안 생기죠.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은 수산화 칼륨과 요오드의 혼합용액을 넣고 가열해 본다. 바로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다음 중 수용액의 pH가 가장 적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p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로 구하는 건데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0.01 노르말이라는 얘기는 1번에서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결과적으로 pH 값이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H 값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그에 지금 0.1 노르말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pH는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CH3COOH인데 초산의 경우에는 CH3COO-하고 H 플러스로 이온화되는 경우라서 여기서 pH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에, 자, 0.01 노르말 그랬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따라서 pH는 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가 0.1 노르말 NaOH 그랬는데 이 경우는 POH죠. POH가 마이너스 로그에 수산화 이온으로 구하는 건데 POH는 1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0.1 노르말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따라서 pH 플러스 POH가 합이 14이기 때문에 pH는 1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H가 가장 작은 것은 바로 2번 pH 1, 0.1 노르말 염산 용액이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동소체, 이 동소체란 말이 뭐죠? 바로 원소가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원소.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한 경우. 자, 1번 같은 게 아닌 것을 찾으랬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린과 황린 그러면 구성하는 원소가 동일하죠. 이런 건 바로 동소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소가 O2고 오존은 O3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라는 원소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물하면 H2O고요. 과산화수소는 H2O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원소가 동일하면서 같은 다른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원자 개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렇게 동일한 원소로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물질로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면서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 네 번째 보면 다이아몬드도 C, 흑연도 C.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가 동소체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 속에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을 석출하여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째, 다음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3Cu 플러스 8HNO3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Cu 그리고 NO3 2에 그다음 2NO 그리고 4H2O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산화수 관계에 있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되겠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본문에서 설명이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의 산화수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단체죠. 자, 그런데 생성물에서 CU의 산화수를 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2가였으니까 얘는 플러스 2. 구리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X 플러스 NO3는 마이너스 1짜리가 곱하기 2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CU는 반응물에서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생성물에서 플러스 1로 증가가 됐으니까 결국 이게 바로 산화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질소의 산화수는 자, 플러스 1에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합이 제로가 X는 얼마 되냐면 플러스 5. 따라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에 있어서 여기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2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2가 됐고 그러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화된 것은 CU가 되겠고 환원된 것은 질소라는 얘기를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물이 브랜스테드 산으로 작용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브랜스테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를 준다. 양성자를 주는 게 바로 산이 되겠고, 양성자를 받는 게 염기가 되는 경우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3번에 보시면 NH3하고 H2O, 이게 이제 물이 되는 건데, 그리고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입장에서 양성자를 하나 줘야 이렇게 NH4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에서 양성자를 준 거니까 이게 바로 산이 되겠죠. 여기 지금 양성자를 줄 수 있는 게 산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9번. 분자식이 같으면서 구조가 다른 유기화합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이성질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동소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동소체라는 것은 하나 원소가 동일한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동위원소라고 또 나오죠.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위치가 같은 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양성자 개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수소 같은 경우에 1번이면서 질량수가 1인 게 있고 1이면서 2인 경우, 1이면서 3인 경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그러죠.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 다른. 자, 또는 염소 같은 경우 17번이면서 35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17번이면서 37인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벤젠이죠. 이렇게 벤젠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치환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방향족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볼까요? 27도씨에서 부피가 2리터인 고무풍선 속의 수소기체 압력이 1.23 기압이다. ATM. 이 풍선 속에 몇 몰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가? 단 이상기체라고 가정한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몰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PV분의 RT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썼네요. N이라고 하는 것은 6에 넘어가니까 RT분의 PV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압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1.23기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피는 2리터라고 했습니다. 2리터. R값, 기체상수 R값은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27도시라고 했으니까 이걸 절대 온도로 환산하게 되면 273.15를 더해줘서 켈빈 온도로 바꿔주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리터, ATM, 켈빈 다 약분되고 나면 몰수만 남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0.10몰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수산화칼슘 하면 CaOH2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칼슘은 E가 플러스고 수산기는 마이너스 1가,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첨자에 쓰니까 CaOH2, 수산화칼슘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수산화칼슘의 염소가스. 자, 이와 같은 수산화칼슘의 염소가스를 반응을 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자, 이 경우는 2몰의 수산화칼슘과 2몰의 염소가스가 반응하게 되면 CaOCl2라고 하는 차염소한 칼슘, 그리고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표백제로 사용되는 거죠. 차염소한 칼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20도씨에서 600m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기체를 압력의 변화 없이 온도를 40도로 변화시키면 부피는 얼마로 변하겠는가? 자, 여기서 지금 압력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샤를의 법칙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물어보는 거니까 부피에 대해서 정리하면 부피 V2는 V1 곱하기 T1분의 T2라고 하는 공식으로부터 자 처음 부피 얼마입니까? 600ml가 되겠죠. 600ml가 되겠고 근데 온도 처음 온도는 20도씩 됐으니까 20에다가 역시 273.15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나중 온도는 40도 플러스 273.15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641ml 정도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불균일 혼합물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 용액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조성을 갖지 못하는 건데 우유라든가 찰흙이라든가 화강암,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기 중에 보시면 1번의 공기나 2번의 소금물, 4번의 사이다 같은 경우는 다 균일 혼합물에 속하는 거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물 500g 중에 이 얘기는 용매가 되겠습니다. 설탕 171g이 녹아있는 설탕물의 몰랄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몰랄 농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용매의 킬로그램 수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이 500g이라는 얘기는 물이 용매가 되겠고 1000분의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용매의 킬로수가 되는 거고 용질의 몰수, 용질은 설탕이 되겠습니다. 자, 설탕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342 되겠고요. 이 중에 171g이 녹아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약 1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는 어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가? 자, 염화수소하면 HCl이 되겠습니다. 자, H 같은 경우는 1번이고 전자 하나죠. Cl은 17번이고 전자 17개예요. 이 경우는 전자 하나 있고 여기 경우는 전자가 8개, 7개 되어 있는 거죠. 루이스 점교로 표시해 보면 수소는 가전자 점 하나 찍을 수 있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가전자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루이스 점교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수소가 염소와 결합하면 이렇게 결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이 양쪽의 원자의 핵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는 1번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보시면 다음 반응식을 이용하여 구한 SO2의 몰 생성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S가 유황이 1.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3산화황 SO3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몰의 SO2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2몰의 SO3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SO2 몰 생성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델타 엔탈피 자 마이너스 94.5 킬로칼로리고요. 자, 이 경우는 델타 H0는 마이너스 47 킬로칼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SO2가 나오려면 생성물로서 SO2가 나오려면 요 SO3 3사랑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요걸 2로 다 나눠주게 되면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 근데 여기는 바로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요건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죠. 그리고 왼쪽에 남는 거는 S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1.5에서 0.5를 빼주면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SO2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 그러니까 아래 거 식을 갖다가 우리가 2분의 1로 이 경우도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3.5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94.5에서 빼기를 마이너스 23.5를 해주게 되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1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벤젠 고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NH2 들어가는 것이 치환되는 경우가 바로 아닐린이 되겠고요. 1번의 아세틸렌은 C2H2, 2번의 아세톤은 CH3COCH3가 되겠고 메탄은 CH4. 따라서 17번의 벤젠고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닐린이 되겠습니다. 18번 용매 분자들이 반투막을 통해서 순수한 용매나 묽은 용액으로부터 좀 더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알자 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바로 삼투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9번에 다음은 원소의 원자 번호와 원소교를 표시한 것이다. 전이 원소만으로 나열된 것은? 자, 1번에는 칼슘 같은 경우는 전형 원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전원 다 전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스칸듐, 티타늄, 그 다음에 구리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스트론튬 같은 경우 또 전형 원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20%의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자, NaCl하고 물이 있는 경우죠. 전기분해하게 되면 NaOH, 수산화나트륨 나오겠고 염산이죠. 자, 이 경우에 수산화나트륨 1몰을 얻는 데는 1A의 전류를 몇 시간 통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96,500쿨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경우는 전자 1몰 당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취지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NaOH, 수산화나트륨 1몰을 얻는 데는 결과적으로 나트륨 양이온 1당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96,500쿨롱 이것은 1A 곱하기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96,500에서 시간을 이제 초로 하게 되면 3,600. 요 계산하면 26.86시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시간 몇 시간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